최근 리그 4연승을 달리고 있는 에버튼을 상대로 토트넘이 이번 주말 경기를 갖습니다. 무실점 행진을 펼치고 있는 에버튼을 상대로 이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과연 어떤 해법을 가지고 또 팀의 연승을 이어갈지 궁금한데요. 한준 기자와 함께 어떤 전술을 가지고 에버튼을 상대하면 좋을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가 이번 주말에 이제 일제히 열리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열리는 경기는 이제 12월 22일 금요일 새벽 5시에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브라이튼의 경기입니다. 이 기간이 아시다시피 이제 연말에 사실 많은 유럽 리그들이 중단이 되고 휴식기를 갔는데 프리미어리그는 심지어 크리스마스에 더 많은 경기를 한다. 박싱데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경기들이 열리게 되는데 12월 23일 토요일에는 새벽 5시에 에스턴 빌라와 셰필드가 경기를 하고 밤 9시 30분에는 웨스트햄과 맨유가 경기를 하고 이제 토트넘이 경기를 하는 12월 24일 일요일 자정 0시에 정말 많은 경기들이 열리죠. 그렇습니다. 자, 토트넘이 이제 에버튼을 상대로 만약에 승리를 거둔다면 리버풀과 아스널의 또 경기 결과에 따라서 상위권 순위에 상당한 또 변화들이 생길 수 있어요. 네, 일단은 맨시티가 클럽 월드컵 결승전을 치르기 때문에 이번에 브렌트포드와의 경기가 연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토트넘이 에버튼을 이기면 승점 37점이 되니까 일단 맨시티를 제칠 수는 있어요. 다만 에스턴 빌라와의 격차가 조금은 있으니까 또 에스턴 빌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강등권에 있는 셰필드를 상대하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이 크긴 해요. 그래서 3위권과의 격차는 못 좁혀도 12월 24일 일요일 새벽 2시 30분에 있을 아스널과 리버풀의 맞대결에서 어느 한 팀이 이긴다면 그 팀은 승점을 추가하지 못하니까 토트넘이 그래도 2위와의 승점 차이를 좀 좁힐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아스널이 이긴다. 그럼 토트넘이 승점 37점이 되니까 리버풀과의 차이가 딱 1점밖에 안 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일전, 18라운드 경기가 펼쳐지게 될 텐데 한준 TV를 후원해주시는 산삼 건강식품 판매 1위 기업 백진삼을 소개합니다. 계속된 새벽 경기 중에 저도 백진삼으로 힘을 내고 있는데요. 우선 인삼과 홍삼, 산삼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인삼은 사람이 재배한 것이고 홍삼은 인삼을 쪄서 말린 것, 산삼은 자연에서 채취한 삼인데요. 산삼에는 인삼이나 홍삼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포닌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7년근과 100년근 산삼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래된 산삼일수록 사포닌, 진세노사이드가 더 풍부합니다. 100년 된 산삼은 희소성이 높기 때문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도 거래되곤 하는데요. 백진삼은 이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식물조직 배양 기술로 30년 이상 노력해 세계 최초로 100년 이상 된 산삼 복제에 성공했습니다. 산삼 속에 들어있는 각종 유효 성분들을 원료로 건강식품을 개발했습니다. 공식 몰에서는 이미 먼저 체험한 소비자들 후기가 5,700건이 넘습니다. 7일 이내에 효과가 없을 시 100% 환불한다고 하니까요. 자신감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3+1, 5+1, 7+3 이벤트가 한시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연말 선물로도 좋고 직접 섭취하셔도 좋은 백진삼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구매해보세요. 에버튼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가지고 가다가 승점 10점 삭감의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리그 연승 행진을 계속 이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세가 좀 꺾였어요. 예, 주중 경기 카라바오컵 8강전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과 황희찬 선수의 울버햄튼이 카라바오컵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대회가 열리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과를 좀 소개해드리면 리버풀이 웨스트햄을 상대로 무려 5대1 대승을 거두면서 4강에 올랐고요. 첼시는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1대1로 비긴 이후 승부차기로 이제 4강에 올랐습니다. 에버튼이 돌풍의 행보를 보이다가 풀럼과 경기 1대1로 비긴 이후 승부차기 패배로 탈락을 하면서 풀럼도 이제 올라갔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 팀이 프리미어리그 팀이 4강에 올랐고 하부리그 팀 간의 대결이었던 포트베일과 미들즈브로의 경기에서는 챔피언십 2부 리그 소속인 미들즈브로가 3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4강 대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4강 대진이 확정이 됐는데 첼시와 리버풀을 또 주목해 봐야 되겠네요. 네, 미들즈버러 대 첼시의 경기 아무래도 첼시가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선다고 볼 수 있고 리버풀과 풀럼도 그러니까 결승전은 굉장히 빅매치가 되지 않을까. 포체티노 감독이 또 첼시에 부임해서 프리미어리그 성적은 좋지 않지만 카라바오컵 우승을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체면치레를 할 수 있을 텐데 또 리버풀도 클롭 감독이 지금 엄청난 기세를 보이고 있어서 챔스를 못 나가는 시즌이니까 우승에 대한 의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에버튼이 이제 좀 꺾였어요.
네, 리그 4연승 돌풍을 이어가다가 카라바오컵 승부치기 끝에 아쉽게 좀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무려 8명의 승부차기를 했어요. 예, 그 점 역시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물론 카라바오컵이 8강전은 연장전 없이 승부차기를 가니까 특별히 이제 더 많은 경기 시간을 소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중 저녁 경기에 승부 차이까지 갔다는 것은 선수들이 조금 정신적으로도 피로할 수 있고 또 토트넘은 주중 경기가 없었잖아요. 그 네. 얘기는 에버튼이 더 피로한 채로 이번 주말 경기를 치르게 된다. 사실 에버튼이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최근 4연승 과정에서 실점이 없었거든요. 그 무실점 행진이 끊겼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에버튼의 견고함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니까 최근 2연승인 토트넘의 기세가 최근 연승이 끝난 에버튼보단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에버턴이 카라바오컵 플럼전에 로테이션을 가동하긴 했습니다만 주전 선수의 절반 이상이 투입이 됐습니다. 물론 뭐 연장전 치르지 않고 이제 승부차기로 바로 갔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덜했을 수도 있겠지만 토트넘은 주중 경기를 치르지 않은 거잖아요. 네, 게다가 뭐 절반 정도를 쉬게 했다고 해도 지금 에버튼이 사실은 부상 선수가 최근에 좀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전 선수를 꽤 썼던 부분들도 있고 또 사실은 에버튼이 또 8강까지 왔는데 네. 완전히 이 경기를 버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출전되어 있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맥닐, 오나나, 게예, 브랜스웨이트, 타코스키, 픽포드 골키퍼까지는 거의 지금 현재 닥주전에 가까운 선수들이고 그 외의 선수들도 사실은 최근에 여러 이유들로 이번 주말 토트넘과 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뭐 가너라든지 그리고 뭐 킨 선수라든지 패터슨이라든지 또 베투도 이 선수가 조커로서 잘 뛰고 있는 선수니까 어떻게 보면 체력이 좀 떨어진 채로 토트넘과 경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주전인 해리슨과 칼버트 루인도 후반에 경기를 나와서 뛰긴 뛰었어요. 네. 그 점들도 어떻게 보면은 에버튼은 분명히 토트넘을 상대로 지친 채로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에버튼이 좀 위협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버튼의 올 시즌 득점력을 보면 이 세트피스 상황, 특히 이 공중전에서 아주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사실 에버튼이 이제 세트피스 득점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중에 10골로 아스널과 함께 공동 1위인데 사실은 아스널은 뭐 오픈 플레이 그냥 이제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골을 많이 넣는 팀인데 에버튼은 특히나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헤더를 이용한 득점이 굉장히 줄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토트넘이 이제 공중전에서 약점을 보이는 팀이다. 특히 이제 반더벤 선수까지도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는 데다가 이번 경기는 우도기도 풀백이긴 하지만 이 선수가 188이잖아요. 이 선수가 네. 또 경고 누적 징계로 빠지고 뭐 비스마도 지난 경기 퇴장당해서 빠지고 뭐 여러 가지로 토트넘이 이제 수비를 잘하고 높이에 강점 있는 선수들이 빠지는 채로 에버튼을 만나니까 조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토트넘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두크레를 제외한 이제 고른 득점 분포도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고 장신 득점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 두크레 선수 보면은 184cm인데 17경기 출전해서 6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수비형 미드필드인데 6골이니까 거의 네. 미들라이커다라고 보시면 되나. 다만 토트넘 입장에서 다행인 건 두쿠레가 뭐 큰 부상은 아닌데 경미한 부상을 입고 있어서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해요. 그래서 이제 두쿠레가 안 나오면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는 좀 다행이고 칼버트 루인이 그래도 최근에 컨디션을 끌어올리면서 3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선수도 187의 장신이고 그 외에 한 골씩 넣은 선수들이 중요한 특징을 보면 역시 세트피스에서 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192가 넘는 선수, 또 이제 191, 194, 185가 넘어가면은 뭐 축구 선수들 뭐 장신으로 보잖아요. 세트피스에서 굉장히 유리한데 굉장히 다양한 선수들이 이제 득점을 하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봐야 돼요. 네, 지금 드와이트 맥닐 선수의 날카로운 왼발킥, 요 왼발킥으로 3개의 도움이 나왔고 이 선수가 뭐 중거리 슈팅도 잘 때리기 때문에 2골을 넣긴 했는데 왼쪽 풀백인 미콜렌코 같은 경우도 이제 세트피스에서의 능력이 있고 또 오나나 같은 수비형 미드필드 이 선수가 192의 장신인데 역시 헤더로 골을 넣은 것이고 공격형 미드필드인 제임스 가너도 온더볼이 좋은 선수이긴 하지만 186의 장신이니까 역시나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이고 센터백인 타코스키와 마이클 킨 같은 경우도 185, 191 그리고 공격수인 베투 같은 경우에는 뭐 빠른 선수이기도 하면서 194의 장신이니까 이 선수도 이제 언제든지 토트넘의 공중전에 있어서 좀 압도하는 모습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에버턴의 이제 득점을 좀 확인해 봤는데 어떤 선수들이 득점을 하고 또 이 공중전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에버턴의 수비가 굉장히 견고합니다. 네, 이 4연승 과정에서 한 골도 내주지 않았는데 플럼과의 카라바오컵에서 마침내 그 무실점 행진이 끝나긴 했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자책골로 나왔으니까 불운하다고도 볼 수 있으나 다만 이 플럼과의 경기에 에버튼이 실점한 과정을 보면 토트넘이 최근에 보이고 있는 공격 패턴 특히 왼쪽 측면으로 이동시킨 손흥민 선수가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 측면에서 지금 윌리안 그리고 로빈슨의 크로스
플러스 이게 수비수인 마이클 키인의 자책골로 연결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풀백의 뒷공간으로 윌리안이 스루 패스를 줬을 때 fulham의 왼쪽 풀백인 로빈슨이 올라와서 크로스를 딱 올렸거든요. 골키퍼와 수비수 사이에 예리한 공간으로 올리다 보니까 처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잘못 걷어내면 자책골이 되는 건데 실제로 마이클 킨의 몸을 맞고 굴절되면서 자책골이 됐어요. 이런 장면들도 토트넘이 컷백 플레이라든지 높이 공중볼을 활용하기보다는 깔아주거나 날카롭게 주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져가고 손흥민 선수가 실제로 노팅엄과의 경기에서도 왼쪽 사이드를 많이 무너뜨리면서 특히 뉴캐슬과의 경기 그랬잖아요. 거기서 좋은 패스들을 많이 뽑아내서 골을 끌어냈는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뭐 크로스라든지 혹은 대각 슈팅이 수비를 막고 들어갈 수도 있고 결국엔 이제 에버튼의 풀백 뒷공간이 최근에 풀백 자원들 미콜렌코도 지금 부상이고 풀백 라인에 또 선수들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토트넘이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에버튼의 뭐 실점 패턴을 봤는데 사실 뭐 실점이 자책골로 들어갔기 때문에 수비는 여전히 견고하다. 이 틈을 과연 손흥민이 뚫어낼 수 있느냐 여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에버튼의 득점 패턴 한번 보시죠. 코너킥 공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벌리전에 이제 오나나의 헤더 또 첼시전에 도움이는 논스톱 슈팅 뭐 이런 장면들 보면 이 세트피스 특히 이제 코너킥에서 굉장히 득점들이 자주 나와요. 예, 사실 뭐 이제 오나나의 헤더 같은 경우에 정말 압도적인 높이를 통해 득점을 한 부분인데 첼시전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끊긴 이후 뒤로 흘러나온 공에 대한 대응도 좋다. 도빈 같은 경우에는 생소하시겠지만 이제 2003년생의 어린 유망주고 네. 또 맥닐 같은 경우도 슈팅력이 있고 가너도 그렇고 즉 세트피스에서 어찌 그 공을 쳐내고 흘러냈어도 그 재차 들어오는 대포알 같은 슈팅이 있다. 즉 에버튼은 선이 굵어요. 만들어가기보다는 높이 때려서 헤딩으로 하거나 중골 슈팅 때려서 한 방에 때려 넣거나 이렇게 그냥 골문을 바로 직격할 수 있으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도 흘러나온 공에 대한 대비 좀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에버튼의 득점 패턴 한번 보시죠. 이 첼시전인데 맥닐의 스루 패스가 아주 멋지게 들어갔고요. 이거를 이제 칼버트 루인이 슈팅을 했습니다. 골키퍼가 쳐냈는데 두쿠레가 재차 슈팅해서 골을 만들어냈거든요. 예, 이런 패턴도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스루 패스로 뒷공간을 이제 무너뜨리는 부분들이 토트넘이 또 라인이 높기 때문에 분명히 마주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칼버트 루인이 점차 이제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비카리오가 또 좋은 선방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트넘 선수들이 경계해야 되는 게 특히 로메로가 그래야 돼요. 네. 여기서 빠졌다. 먹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맞거나 혹은 골대를 맞거나 했을 때 재차 슈팅에 대한 반응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선취골 기록하고 나서 뭐 역전패당하거나 이런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은 이런 패턴으로 토트넘이 실점했던 기억들이 나거든요. 네, 게다가 에버튼이 현다이치 감독과 함께 게다가 지금 승점 10점이 삭감되면서 강등될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걸 극복하고 현재 승점 삭감이 안 됐으면 네. 에버튼은 첼시보다 순위가 높은 10위권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팀이 위기에 처하면 정신력이 더 강해지잖아요. 네. 선수들이 더 똘똘 뭉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마지막까지 달려드는 팀이 에버튼이니까 토트넘 선수들도 1차적으로 우리가 수비를 잘했어. 그래도 다시 들어올릴 수 있고 다시 달려들 수 있는 에버튼 선수들에 대해서 강하게 붙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투쟁심을 안 보이면은 진짜로 에버튼을 상대로 홈이고 객관적인 전력이 앞서도 잡아먹힐 수 있다. 그러니까 네. 그 어느 때보다 에버튼을 얕보지 말고 강하게 부딪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상대 전적을 보면은 역대 전적은 62전 29승 23무 9패로 토트넘이 이제 우위를 보이고 있고 최근 6경기에서도 2승 3무 1패. 최근 6경기는 글쎄요. 압도적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죠. 예, 물론 진 경기는 한 번뿐이지만 승리가 두 번밖에 없고 네. 물론 최근 두 차례 홈 경기는 5대0, 2대0으로 완승을 거두긴 했어요. 즉 토트넘의 에버튼을 상대로 이제 역사를 보자면 좋은 기억이 많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역사는 션다이치 감독 때 시절이 아니기도 하고 지금 에버튼은 그 어느 때보다 기세가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결코 방심해서 안 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손흥민과 에버턴의 또 상승 관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에버턴을 상대로 13번을 뛰었는데 6승 5무 2패. 잘 지진 않았고요. 4득점에 6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홈 경기 마지막 득점이 21-22 시즌이었어요. 네, 득점왕을 차지했을 때인데요. 네. 이게 이제 컵 대회 FA컵 경기에서 안첼로티 감독 시절이죠. 그리고 무리뉴 감독 시절인데 2020-2021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입단 이후 처음으로 도움 헤드트릭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채우게 됐던 시즌인데 뭐 어찌됐거나 지난 시즌에는 에버튼을 상대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지 못했어요. 근데 지난 시즌은 아시다시피 그 몸 상태, 부상의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좋았던 특히 에버튼을 상대로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으로 골을 넣었던 경기에서 5대0의 대승으로 대량 득점이 나왔었다. 그리고 과거에 또 손흥민 선수가 2018-19 시즌에
한 경기 2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또 6대2 대승을 만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손흥민 선수가 에버튼을 상대로 대승을 이끈 기억들이 많아요. 심지어 그렇습니다. 2017-18 시즌도 1골 1도움 할 때 4대0 승리. 이번 경기도 멀티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 충분히 이제 에버튼이 기세가 좋긴 하지만 선제골이 일찍 나온다? 그럼 에버튼이 주중 경기에 피로도 있고 정신적으로도 흔들릴 수 있고 부상자도 많고 저는 그렇다면 대량 득점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이게 이제 쿨루셉스키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손흥민 선수가 배우 침투 마무리했던 장면이거든요. 예, 사실 쿨루셉스키 선수가 최근에 뭐 국내 팬들은 좀 욕심을 낸다, 손흥민 선수 패스를 안 준다 아쉬워하지만 이 장면이 너무나 뜻깊은 게 이때가 이제 쿨루셉스키 선수가 막 토트넘에 와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던 때였는데 오히려 케인이 사이드로 빠져서 쿨루셉스키에게 중앙 쪽으로 내주고 쿨루셉스키가 가운데에 오고 손흥민 선수가 스트라이커 위치에서 쿨루셉스키의 스루 패스를 받아가지고 득점을 했던 그 경기거든요. 네. 요즘 이런 패턴이 많이 나오잖아요. 쿨루셉스키가 그렇죠. 가운데서 뛰고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으로 올라가고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좌윙 왼쪽 윙어로 이동을 했지만 거기서도 순간적으로 앞으로 올라오면서 히샬리선과 교차되는 상황이 나온다면 또 에버튼이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뛰니까 그걸 대비해서 전술적으로는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 허를 찌르는 경기 도중에 패턴이 나온다면 이러한 형태로 이제 득점이 나올 수 있다. 충분히 이 득점 패턴 에버튼을 상대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던 그 장면이 쿨루셉스키의 패스를 통해서 쿨루셉스키가 패스만 잘 준다면 재현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상 라인업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다시 이제 왼쪽 측면으로 갔잖아요. 좌측 이제 윙포워드로 출전하고 쿨루셉스키가 이제 10번 역할을 하고 히샬리송이 최전방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 거죠. 예, 존슨 선수가 오른쪽에 배치가 되고 이제 중앙 미드필드 라인에 비수마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네. 호이비에르와 사르가 파트너를 이룰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우도기가 경고 5회 누적으로 또 경기에 못 나오거든요. 로얄 선수가 왼쪽 풀백으로 나오고 벤 데이비스와 로메로가 센터백, 포르가 오른쪽 풀백으로 뛸 텐데 이런 형태 때문에 이제 에버튼의 고공 공격에 좀 흔들릴 수 있다. 다만 이 에버튼의 예상 선발 명단을 보면 카라바오컵 풀럼과의 주중 경기에 뛴 선수 대부분 거의 그 11명 중에 3명 빼고는 다 선발 출전했던 선수들이 뛸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체력적으로는 토트넘 선수들이 이제 훨씬 더 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보고요. 에버튼이 카라바오컵에서 패하긴 했습니다만 실점이 적었고 그래서 이제 수비력은 여전히 견고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 다만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었던 미콜렌코와 두쿠레가 이제 큰 부상은 아니지만 부상 이슈로 이번 경기 선발 출전은 확실히 어려울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네. 베테랑 선수인 애슐리 영도 부상으로 빠져 있고 뭐 콜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배후 라인에 노련한 선수들이 이번 경기에 못 뛴다라는 점은 토트넘이 대량 득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승부 예측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과 에버튼의 2대2 무승부를 예상하는 승부 예측인데요. 네, 후스코드닷컴에서 예상을 했죠. 네, 토트넘은 지난주 시티 그라운드에서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프리미어리그 2연승을 달성했습니다. 현재 4위 맨체스터 시티의 승점 한 점 뒤져 있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에버턴 역시 지난 주말 번리에서 리그 4연승과 4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션 다이치 감독의 팀은 승점 10점 삭감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프리미어리그 강등권에서 7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특히 홈팀에서 결정한 선수가 많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아마도 무승부가 가장 유력한 결과일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토트넘이 우도기와 비수마의 징계 결장뿐 아니라 뭐 반더벤도 빠져있고 메디슨도 빠져있고 사실 이미 빠져있는 선수가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에버튼이 기세가 좋으니까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양팀 모두 수비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대량 득점으로 난타전이 되다가 비길 거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에버튼이 2골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네. 토트넘이 3골, 4골, 5골도 가능하다. 왜냐? 에버튼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중 경기도 치러서 피곤하고 에버튼 역시 부상으로 빠진 선수가 많다. 그렇다면 설사 토트넘이 공중전에서 한두 골을 내줘도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토트넘이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석 사이트들은 또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죠. 자, 배당률 분석. 토트넘 승 1.81배, 무승부 4.14배, 에버튼의 승에 3.98배.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는 거네요. 네, 스포츠 베팅 업체들의 배당률인데 배당이 낮을수록 유력한 결과예요. 토트넘이 이 18라운드 홈팀들 중에서는 그래도 세 번째로 승리가 유력하게 점쳐질 정도니까 이번 경기는 저도 토트넘이 물론 쉬운 경기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반전에 이른 시간에 골이 터져준다면 대량 득점의 승리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에버튼이 워낙 끈끈한 팀이라서 이 토트넘이 3연승 행진을 이어갈지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보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 것 같아요. 네, 과연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가 또 아시안컵 가기 전에 최대한 또 캡틴으로서 뭔가를 남겨주고 마야 되니까 더 의지가 강할 것 같거든요. 토트넘의 에버튼과의 경기 어떻게 치를지 그 이후의 분석과 또 이 모든 이야기들도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